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너무 고점에 대한 고점을 너무 빨리 높인 것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도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본 증시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의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인플레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1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루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공방을 펼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에는 개인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21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현재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2111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면서 낙폭이 더 커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2105포인트의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서 약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강한 매수 우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4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1,600억 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2,000억 넘게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현재 530선 중반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3포인트 오른 53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530포인트 중반에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닥은 0.27%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530포인트 중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4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7억 원 소폭 팔고 있지만 개인이 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아직까지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상승한 1118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 상승과 국내 증시 하락을 반영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1115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의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1118원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발표될 중국의 경제 지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오면서 1110원대 후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금융주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국내 금융주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추세되고 있는데요. KB금융과 우리금융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까지 2%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은행도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는 대선 관련주가 어제여서 오늘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QNS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메디왕스와 아가방 컴퍼니 성황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태움 메디칼이 4.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해인이 10%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 화성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리노드 디지털과 유니온도 3% 강세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조정받고 있지만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현재 M&A 기대감으로 쌍용건설과 대한통운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대한통운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쌍용건설도 2.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OCI는 어제여서 오늘도 오르면서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강세로 신고가 쓴 종목입니다. GS와 하나가 2%,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분이 여러분께 소개가 됩니다.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목요일 2부 시간 책임져 주실 텐데요.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한때 투자자였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을 맹신하지 못하는, 그냥 믿지도 못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맹신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어 드려야겠죠. 가능하면 실전 매매에 있어서 계좌의 수익이 실제로 불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실전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
수익 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인지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네. 네. 일단은 현재 오늘 지수 역시나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해서 불안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급상승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또 코스피에서의 대형주 움직임 아직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급등주를 찾아다니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급등 직전에 준비 중인 작업 중인 종목들이 꽤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좋아하시는 어떤 세력이나 큰 손들 이런 움직임들 포착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여러 급등주들 아니면 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주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용준 대표님 종목 상담해 주시면서 투자에 유용한 팁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조금 생소한 종목이죠. TCP입니다. TCP 문의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한 가격과 비중은 없으시고 3640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종목을 처음 사셨다고 합니다. 언제쯤 팔까요?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처음으로 사신 종목이 대형주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좀 작은 종목을 사셨어요? 네, 예. 그래도 작은 종목이라고 하지만 TPC 정도면은 꽤 양호한 공략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상승 추세 흐름에서 공략해볼 만한 유효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시작은 아주 순조롭다라는 평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예. 가볍게 첫인상에서 보자면 우리가 차트에서 흐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지금 차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렴 이후에 증가 추세에서 이제 부채처럼 활짝 벌어지는 그런 정배열 초입이라고 하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현재가 4,020원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중단기적으로 접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한 3% 이내 3에서 한 5% 이내에서 손절가를 잡고 중기적인 추세 꾸준히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유효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부근에서 공략하고 또 아래쪽 저점 매수까지 민감하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을 위주로 좀 풀어주신 건데요. TPC죠? 예, TPC.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테지만 종목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또 수익성은 어떤지 좀 탄탄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중소기업 치고는 꽤 양호하다라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은 벤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 설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신규 투자도 최근 들어서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표분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향후에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망성에 비전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현재까지는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 11월 중에 했던 액면 분할 이후에 상한가 한번 이후 크게 급상승 연일 보여준 적 없는데요. 향후에 기회가 온다면 수급이 받쳐줄 만한 호재가 뒷받침이 된다면 언제든 급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양호하다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TPC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이분 역시 매수가 비중은 없으시고 목표가를 얼마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하나구 28님의 종목인데요. 증시전략센터 종목 배틀 펼치시는 전문가의 포트에도 들어있었던 종목입니다. 13,000원 선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말씀 여쭤볼게요. 예. 어떤 전문가님이 미리 주셨는지 시점만 정확했다면 아주 훌륭한 수익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혹시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면 추세 전환의 신호 아니냐 하면서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얼마의 공략을 하셨든 최근의 공략들은 지금 수익을 크게는 못 냈을 겁니다. 1월 중에는 거의 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모두를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까지는 최근 들어서 추세가 아주 정배열이나 아니면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지켜가는 추세선 매매가 쉽지 않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겁을 주는 차트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또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꼭 해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까지는 매수가로 역시나 볼 수 있겠습니다. 공략 가능한 유효 구간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불안 요소로 간다면 기관 보유 수량이 1월에 고점 주었던 1월 둘째 주쯤에 11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크게 낮춰왔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은 어떤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향후에 보자면은 SK네트워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회사들이 역시나 전망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정도면 SK 자회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비전이 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것보다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신규 투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고 정확히 짚어보자면 13,000원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로 꾸준히 지켜보시더라도 크게 손실 없을 걸로 보입니다. 13,000원 선에서 추가로 매수하거나 사고 싶으신 분들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손절가 직전까지는 기회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봐드렸고요. 자, 저희가 2부 시간 시작하자마자 대한해운 봐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한해운을 27,900원에 4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요. 652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장중 주가 조정이 꽤 컸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죠. 네, 일단은 저 40%라는 게 비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527님 지금 이 종목 아마 단기로는 보시지 않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지금 바닥 다진다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단기적인 흐름 거의 2달간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시작하면 그동안의 어떤 기다림을 한 방에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 부근으로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27,900원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27,900원이라면 지금 손실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종목 공략하기에는 현재 그 가격 나쁘지 않고요. 역시나 손절가 25,000원 부근으로 잡고 그것을 깨면은 아무리 중기적이라고 하더라도 큰 손실을 안고 중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분 수익을 갖고선 중기적으로 기분 좋게 기다릴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해운주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조선주만 올라간 데 비해서 해운주 업황이 약간 실적이 이렇게 기대만큼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관련해서 그 여파가 남아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해운주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만 깨지 않는다면 역시나 중기적인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보유 수량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하 바닥점을 찍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의 수급, 매수세 정도 받쳐준다면 또 그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 약간만 받쳐준다면 상승 시작해서 1차 목표가 3만 원, 그 이후에서 또 대량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계단식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 보여준다면은 역시나 2차 목표가 약 한 3만 5천에서 6천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3만 원 부근에서는 민감하게 다음 흐름 체크하시면서 살짝 수익 실현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해운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철강 대표주 포스코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문의하신 분은 48만 원에 사셨고요. 20%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알고 싶다고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사당동에서 생그리 엄마님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지금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예.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48만 원에서 현재가 추가 매수라고 한다면은 크게 밀리지 않은 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늘리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 평단 낮추는 작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정도라면은 매력적인 게 역시 이런 단기의 급등보다는 최근에는 작년이 약간 유난을 떠는 그런 단기의 급등 급락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하지만 올해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좀 중기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꾸준하게 근근하게 좀 편안한 수익을 얻었으면 그런 면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고 또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48만 원이면 그래서 한 주 단위로 분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띄우고 있는 제가 월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모든 이런 20선과 60선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가라고 볼 수 있는 46만 3천 원, 46만 3천 원 부근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저가를 깼으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투자 심리선에서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흐름이라면 현재 추매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단기적이라면 46만 원 부근 깰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주 중에 신한주주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주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 하락폭이 컸던 점이 영향을 꽤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신한주주 갖고 계신 분 52,500원에 사셨고요. 30% 들고 계십니다. 8392님의 종목인데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볼게요. 예. 단기적으로는 홀딩이고요. 중기적으로는 또 추매도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지주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금융주들이 최근에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와중에서도 신한지주는 아직까지 지주사로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일하게 최근에 금리와 보험 관련해서 얘기가 꾸준히 나올 때도 신한지주만큼은 좀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꾸준한 리포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지금 많이 엇갈리기보다는 희망적인 것이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차트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인 접근이라면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이라면 다만 현재 구간, 특히 오늘 같은 데에서는 약간 비중을 축소해 가시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5만 원 구간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구간에서 약 한 10%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 뚫기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고점을 확보하고 54,000원 이후로 흐름을 또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그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공략하더라도 1차 목표가는 역시나 54,000원 부근이고요. 추가로 상승분이 있다면 54,000원 확보 이후에 그날의 종가, 다음날의 시가가 54,000원 이상에서 확보가 된다면 확보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한지주 5만 원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54,000원. 그때쯤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신한지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더존 비존 보겠습니다. 더존 비존을 17,400원에 20%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4091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 종목도 보죠? 네, 예. 지금 초반에 두 종목 빼고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손실난 종목들 지금이라서 약간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급등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단기적인 급상승 부담이나 아니면은 모멘텀 부족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그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게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 16,000원이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긴 이미 늦었을까요? 좀 15,000원 중반대가 위험하다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깨면은 무조건 비중이 얼마든 간에 현재 20%라고 하셨죠? 추매는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있어줘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해 볼 만한 위치고요.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공략이 약간은 위험해 보입니다. 신규 공략은 자제를 하시고 일단은 보유하셨으니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를 해서 매수가 17,400원까지는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신규 공략이라면 18,000원이 어떤 1차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으니까요. 큰 욕심 없이 일단은 매수가 확보를 한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정이죠. 어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1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매수 주체는 개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2,5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 2,300억 원 정도의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개인들의 매수가, 순매수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0.6포인트 오른 533선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예금 취급 기간에 풀린 유동성이 약 2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이 금리 상승을 제한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취급 기간의 유동성은 작년 11월까지 1,98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금을 받지 않는 보험사 등을 제외한 전체 금융권에 2천조 원이 풀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 취급 기간의 유동성 규모는 7년 만에 배로 늘어 금리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자극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은도 금융위기 때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은 데다가 경기도 회복 추세여서 유동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공요금 조정 심의 강화와 주요 생필품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을 우선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공사를 통해 사과와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LG는 올해 대졸 신입 6,000명, 경력 3,000명, 기능직 8,000명 등 총 17,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것으로 LG 창립 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LG는 올해 21조 원을 투자하는 등 도전적 사업들이 많아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이를 위해 올해 대졸 채용 인원 6,000명 중 5,000명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G그룹의 국내 임직원 수는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과 별도로 LG그룹은 대졸 인턴 사원도 800명을 모집해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투자 유치를 추진해 정상화에 나섭니다. 캠코는 오늘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캠코의 추진단은 앞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마케팅과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캠코는 지금까지 인수한 저축은행 PF사업장 368개 중 30개를 정리하고 2개는 정상화를, 26개는 매각을 각각 진행 중입니다. 저축은행 PF사업장의 정상화가 추진되면 올해 말부터 PF 대출 상한에 직면하는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봤습니다. 두산엔진 상담 문자 보내주신 4726님 그리고 증시전략센터 애청자시죠? 6527님께 책 선물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에서 무료 전문가 방송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plus.cntv.co.kr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